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광수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사운드니스 프루프는 저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YES를 선택할 수 있는 순서대로 어떤 이에 대해서 S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베리파이어는 밑에서부터 위로 만들었거든요. S1로부터 Y를 만들었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이 YES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프로버처럼 뭔가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YES를 한 번에 보느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보느냐, 어떻게 보면 프로버는 위에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인데 베리파이어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긴 하지만은 그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할 때는 얘를 한 번에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보지 않고 사실 베리파이어가 보게 되는 거는 YES를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걸로부터 어떠한 정보가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정보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보게 되는 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에 대한 데피니션 혹은 이 증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베리파이어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 이외의 정보는 정말 없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제로 날리지 니스를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사운드 니스의 능력을 가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전자서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의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전자서명이라고 하면 그 인크립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키가 있죠. 사이닝 키와 베리피케이션 키가 있어서, 이 사이닝 키로 어떤 메시지에 대해 서명을 하면 그걸 주면 임의의 베리파이어는 이 베리피케이션 키를 활용해서 이 서명이 제대로 된 서명인지 검증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안전성 개념은 이제 existential 생략이 되어 있는데, unforgeability, 기본적으로 unforgeability against chosen message attack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분리해서 보면, 공격자의 목표와 능력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공격자의 목표는 서명을 위조하는 거죠. 포지하는 게 목표고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공개키 혹은 검증키 VK로부터 한 번도 서명이 된 적 없는 메시지 SM에 대한 서명을 생성할 수 있냐가 이제 공격자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공격자의 능력은 자기가 선택한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항상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초전 메시지 어택이라는 공격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초전 메시지 어택의 능력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생성할 수 있으면 공격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공격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안전성 개념을 unforgeability against chosen message attack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 unforgeability against chosen message attack을 만족하는 전자 서명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시노럴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퍼블릭 정보 GX가 있고 G의 R, 그리고 여기 랜덤 워커 모델에서 H를 E의 아웃풋으로 정의한 다음 S를 선택하면 좀 전에 보셨던 non 인터랙티브 버전 시노럴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근데 여기에 슬며시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서명이 됩니다. 슬며시 메시지를 넣는 게 뭐냐면, 처음 보낼 때 메시지, 이메일 메시지, 여기 프로보였는데 프로보가 사이너로 바뀌는 거고요. 메시지 넣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1을 생성할 때 Y 말고 메시지도 같이 넣습니다. 최초에 보냈던 걸 같이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 그 E에 대해 S를 보내면 얘를 서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와 S가 서명이 되는 거죠. 왜 얘가 서명이 될까요?
그거는 제로 날리지 프루프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고요. 왜냐하면 제로 날리지 시스템이 컴플리트니스, 다운리스, 제로 날리지를 다 만족하잖아요.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한다라는 건 프루버는 네, 베리파이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루버는 베리파이어가 1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M을 슬며시 넣어놓긴 했지만은 E는 어차피 랜덤하게 선택되는 건데 M을 넣어서 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커렉트니스는 이 컴플리트니스로부터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요. 왜냐면 이미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잘 워킹할 거니까요. 이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신호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이고요. 사운드니스는 X를 모르면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통과하는 증명을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운드니스였잖아요. 거기에 메시지 M만 슬며시 넣어뒀죠. 다시 말하면 M만 슬며시 넣어놨으니까 X를 모르고는 그러니까 비밀 정보라고 했지만 이제 시그너처에서는 비밀키가 되는 거죠. X를 모르고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S와 M을 그러니까 프루프에 해당되는 S와 M을 생성하지 못한다. 가 사운드니스가 정확히 unforgeability 그냥 unforgeability를 이제 imply 하고요.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로 날리지니스는 공격자가 서명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위존하지만은 추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뭐냐면 선택한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초준 메시지 어택이죠. 근데 제로 날리지니스가 정확히 이 초준 메시지 어택을 무력화시키고요. 왜냐하면 초준 메시지 어택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서명을 위조하고 싶은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서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토콜 자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제로 날리지니스가 제공해 주는 건 뭔가요? 이 프로토콜 통해서 이 베리파이어가 얻게 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베리파이어 혹은 그것을 보는 뭐 이브스라퍼가 얻게 되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초호진 메시지 어택으로서 어택이라는 공격자의 능력으로는 추가적인 알게 되는 정보는 없고 사운드니스가 다이렉트 어택인데 다이렉트 어택이 안 된다라는 걸로부터 네, 위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임플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증명이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메시지가 추가된 것만 빼고는 그래서 안전성 개념이 거의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너처를 만드는 걸 이제 슈노르 시그너처 스킴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일반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그마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3라운드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처음에 뭔가 X라는 게 커밋이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이거 R이 아니라 Y인데요. Y. 네, Y가 여기랑 똑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Y고요. 메시지와 같이 어떠한 정보를 먼저 보내고 그 정보와 메시지를 넣은 값이 E고 그 최종적으로 뭔가 S라는 걸 보내는데 이 증명 S와 Y, S, E가 사실은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비밀 정보가 X일 때 X에 대한 날리지 프루프인 거죠.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증명. 그래서 비밀 정보를 커밋한 다음 그것에 대한 날리지 프루프를 시그마 프로토콜 형태로 그러니까 3무브로 증명을 할 때 해시 인풋으로 메시지를 슬래시 하나 더 넣으면 그러면 시그너처 스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 되는 신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말고 다른 종류의 시그마 프로토콜에 메시지만 슬래시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시그마 프로토콜 베이스드 시그너처 스킴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시그마 프로토콜이 양자 내성 성질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시그너처 스킴은 네, 양자 내성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노르는 양자 내성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지 증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만 제 양자 내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양자 내성 전자 서명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그마 프로토콜로 전자 서명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영지 증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정보 X를 안다라는 증명만 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뭔가를 안다라는 증명만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죠.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런 영지식 증명을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용어고요. 용어. 영시 증명 관련된 페이퍼라든지 뭔가 요즘은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시 증명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방법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는 거 비교할 때 항상 하나가 하나보다 더 좋진 않거든요. 다양한 메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여기 만들어낸 슬라이드인데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로는 프루빙 코스트, 베리피케이션 코스트 혹은 프루프 사이즈 그리고 라운드 컴플렉시티 그런 것들로 비교를 하실 수 있고요. 성능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용어에서 우리가 저희가 프루프 시스템, 인터랙티브 프루프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는데 아규먼트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프루프와 아규먼트의 차이는 자, 프루버의 능력이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바운드가 돼 있냐, 언바운드 돼 있냐 그걸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머신이냐 아니면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머신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뭐 무한한 컴퓨팅 파워가 있다고 가정을 하냐. 보통 프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프루버의 능력이 우리가 사운드니스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자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공격자라도 뭔가 위조를 할 수 없다. 이런 걸 증명을 하고 싶을 텐데 당연히 공격자의 안전성 증명 개념에서는 공격자의 능력을 무한히 주고도 안전하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공격자를 언바운디드 컴퓨팅 머신이라고 가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공격자의 능력을 언바운디드라고 가정하는 걸 프루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현실적인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머신으로 가정하는 걸 아규먼트라고 표현합니다. 아규먼트를 생각하는 이유는 아규먼트가 좀 더 효율적인 프루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프루프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아규먼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냥 아규먼트 시스템, 프루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에 뒤에 오브 날리지라고 부르는 거는 뭔가를 추가적으로 안다라는 증명. 왼쪽은 그냥 릴레이션만 만족한다는 증명, 날리지라고 붙으면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비밀 정보를 안다라는 증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복잡하고 엄밀한 뭔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오른쪽에 날리지까지 있는 경우만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고요. 다음 인터랙티브냐 넌 인터랙티브냐는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자, 어떤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냐 아니면 특별한 제한된 명제에 대해서만 증명할 수 있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네, 보통 스페셜라이즈된 형식 증명이 좀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랑 스페시픽 스테이트먼트로 구분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해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은 증명자와 검증자가 있잖아요. 근데 증명자와 검증자가 사실 서로 원하는 게 다르죠. 검증자가 원하는 게 다르고 증명자가 원하는 어쨌든 투 파티가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이서 통신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투 파티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혹은 뭐 믿을 수 있다라는 거에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자가 그 프로토콜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시스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버와 베리파이어가 뭔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통신을 시작하는데 둘이서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 파라미터예요. 이 파라미터는 제3자가 만들어주는 파라미터인데 이걸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3자가 만들어주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3자가 만들어주더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죠. 근데 믿을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 믿을 수 있다라는 레벨을 차이를 뒀습니다.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중에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 커먼 랜덤 스트링 혹은 유니폼 랜덤 스트링 혹은
스트럭처드 랜덤 스트링. 왜냐면 스트링이 유니폼한 랜덤이냐 아니면 구조를 가지고 있냐. 유니폼한 랜덤이라면 네, 믿을 수 있는 삼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뭐 세미 아네스트 정도면 되는데 스트럭처드 랜덤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누지만 위에 거를 without trusted setup, 밑에를 with trusted setu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뢰성 과정이라고 하고 영지 증명 시스템이 분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 중에는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줄여서 SNARK라고 부르는 용어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은 Succinct한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Argument는 뭔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of Knowledge도 설명을 드렸고요. Non-Interactive도 설명을 드렸는데 Succinct만 설명을 안 드렸죠. Succinct는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결하다는 뜻인데 베리피케이션 코스트가 적게 들고 네, 프루프 사이즈가 작고 이 두 가지 베리피케이션 코스트랑 프루프 사이즈가 적은 이 적다라는 거, 그 짧다라는 거가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얘를 서블리니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폴리로그 페이퍼마다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명확한 정의가 그러니까 석싱트에도 레벨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베리피케이션 코스트랑 프루프 사이즈가 작은 경우를 석신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그 난리지 프루프, 뭔가를 안다는 증명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X를 안다라는 증명을 설명을 드렸는데, X를 알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X에 대한 정보가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 날리지 프로토콜이 제로 날리지 이가 제로 날리지라고 증명을 하긴 했지만은 이 퍼블릭 이 X, GX로부터 X가 일부 정보가 흘러나갈 수가 있죠. 퍼블릭한 거. 왜냐면 얘는 디터미너스카니까요.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는 제로 날리지긴 하지만 최초의 퍼블릭한 정보인 X로부터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을 적당히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보면 랜덤이 없는 커미트먼트였는데 하이딩 프로퍼티가 없는 하이딩 프로퍼티가 있는 커미트먼트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네. 네. 그 슈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뒤에 이만큼이 더 붙고요. S1 여기 S2가 생략이 돼 있네요. 네, S2는 K2 플러스 ER. 자, 그래서 베리언트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비슷한 방식으로 X에 관한 다른 관계식도 증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저희가 안다는 증명만 했지 그게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 이런 종류의 증명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사실 이 시그마 프로토콜이 안다는 증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릴레이션도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슬라이드를 준비한 거고요. 뭐냐면 X를 안다라는 게 아니라 X가 0 아니면 1이하까지 증명을 하는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X를 안다라는 증명, 이거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안다라는 증명이고요. 이때 H는 이렇게 랜덤으로 뭔가 마스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네,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더 보냄으로써 네, X가 0 아니면 1이야 라는 것까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X가 0 아니면 1이야 라는 거는 X가 어떤 폴리노미얼의 근이야 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네, 폴리노미얼의 근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날리지 프루프를 최초의 스텝 1에서 날리지 프루프를 하는 이 S1이 이렇게 생긴 건 증명을 우리가 이미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Y랑 S1만 그리고 S2만 있으면은 네, 첫 번째 검증식으로부터 네, X에 대한 날리지 프루프는 되는 건데 S1이 여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그냥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S1과 S1-1을 곱하는 식을 생각해 보시면 S1은 K1 더하기 EX 오른쪽은 1을 뺐으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두 개를 곱해 보시면은 E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E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왜?
x랑 x-1을 곱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S1과 S1-1을 곱하면 2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증명을 저희가 유도해낼 수 있고요. 뭐냐면 주면은 자 베리파이어가 G1에 S1 곱하기 S1-2를 하면 원래 여기 이 요식 2차의 개수 부분이 0이 아니었다면 얘는 2에 대한 2차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등식을 만족한다고 볼 건데 등식상에는 보시면은 S3가 있고 그리고 네, W랑 G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S3는 어차피 G2니까 상관이 없고 G1만 보시면 되는데 W랑 G에는 W는 언제 보낸 건가요? W는 뭔가 1을 보기 전에 뭔가 보낸 거네요. 그리고 G는 언제 보낸 건가요? 1을 보기 전에 보낸 거네요. 그러니 W랑 G에는 2가 없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은 뭔가요? 2에 대한 1차식인 거죠. 왼쪽에는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요 2에 대한 2차식의 개수 부분이 0이 아니었다면 왼쪽은 2차식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1차식으로 해서 이퀄리티를 베리파이어가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오른쪽에 1차식을 넣고 왼쪽에 S1-2와 S1의 곱을 넣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확인함으로써 S1이 만들어내는 E 스퀘어의 개수 부분이 0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다 이퀄리티가 잘 성립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폴리노미얼의 근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엄밀하게보다는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사운드니스 증명 다시 말하면 X가 어떤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고요. 제로널리지도 충분히 잘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널리지라고 하는 것은 베리파이어가 혼자 뭔가 생성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잘 살펴보시면 S1, S2, S3에 K1, K2, 여기 K3 독립적인 랜덤이 3개가 들어가니 얘네는 풀리 랜덤이고요. 그런 다음 YWG는 베리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 검증식을 만족하도록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뭔가 생성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로날리지도 증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에는 뭐 굉장히 엄밀하게 뭔가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시그마 프로토콜이 안다라는 증명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릴레이션도 증명할 수 있더라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리스메틱 서킷, 이미 어리스메틱 서킷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스메틱 서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폴리노미얼을 계산하는 방식인 거고요. 어리스메틱 서킷 오버 GP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왼쪽 그림은 입력이 X, Y, W 그리고 어떤 상수가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연산을 쭉 해서 여기가 계산이 나오는 서킷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임의의 서킷도 증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베리언트로 만들어 보시면은 아까 시그마 프로토콜의 베리언트들을 만들어 보시면은 증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면 임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영직 증명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항상 그 효율적이진 않지만 어리스메틱 서킷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바꾼 다음 그 다음 저희가 중간 과정으로 뭐 레이어드 어리스메틱 서킷 RNCS QAP라고 부르는 다른 대수적인 관계식으로 바꾼 다음 이 관계식을 증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 파이프라인이라고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 설계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스메틱 서킷 말고 RNCS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RNCS라는 왜냐하면 영지식 증명 시스템 주변을 하시다 보면 이런 용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RNCS가 뭐냐면 Rank 1 Constraint System인데요. 뭐냐면 임의의 서킷을 우리가 서킷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서킷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대수적인 형태로 적을 수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가 시그마 프로토콜의 베리언트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에도 x가 0 아니면 1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폴리노밀 형태로 뭔가를 바꿨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의 서킷을 대수적인 릴레이션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 중 하나를 RNCS라고 하는 거고요. 자, RNCS는 기본적으로 Finite Arithmetic Circuit, Finite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두 개인 화살표, 입력 화살표가 두 개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왼쪽은 이제 Arithmetic Circuit의 예제이긴 한데 보시면은 자, 여기 입력은 x1, x2 최초 입력은 여기서부터인데 각각의 게이트 곱하기 게이트 입력이 여기는 두 개네요. 여기는 얘도 두 개네요. 여기도 두 개네요. 근데 얘는 지금 세 개죠. 세 개니까 얘는 페니투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입력이 세 개니까 페니투가 아니고요. 여기가 페니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게이트 입력이 항상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서킷인 경우에 그러면 이 화살표들을 와이어라고 하면 게이트의 입력 게이트의 항상 두 개니까 왼쪽 입력과 오른쪽 입력이 있을 수 있겠죠. 왼쪽 입력을 모든 게이트들의 왼쪽 입력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벡터를 AL, 오른쪽을 모아놓은 걸 AR, 아웃풋을 모아놓은 걸 AO라고 하면 이미의 페니트 어리스메틱 서킷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릴레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게이트를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게이트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더하기 게이트라고 하는 왼쪽 인풋과 오른쪽 인풋을 만족하는 각각에 대해서 아웃풋과 어떤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이 W 값들은 서킷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네, 이 W 값들이 결정이 되는 그래서 서킷에 의존해서 바뀌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한 정보가 되는 거죠. 서킷이 퍼블릭한 정보라면 네. 그래서 곱하기 게이트와 더하기 게이트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수적인 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왜 굳이 이런 RNCS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서킷을 바꿔야만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서킷으로 사람들이 왜 굳이 서킷을 두 가지 식으로 바꿨냐면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식이 내적 형태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서킷 내의 모든 연산을 간단하게 두 개의 벡터 방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증명 시스템 설계가 용이한 건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를 어떻게 하면 내적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얘는 어떻게 보면 컬럼 벡터고 여기도 컬럼 벡터고 여기 하다마드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컬럼 벡터가 되는 건데 이런 하다마드 프로덕트 이퀘이션은 임의의 y를 도입을 하면 오른쪽 여기 왼쪽 거에 y 랜덤한 y를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오른쪽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개 있는 이 식을 랜덤 벡터를 도입을 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내적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식도 마찬가지로 랜덤한 G 벡터를 도입을 해서 내적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는 RNCS로 바꾼 이유는 서킷을 RNCS로 바꾼 이유는 RNCS가 내적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적 등 선형대소와 관련된 관계식을 증명하기에 용이한 프루프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RNCS 말고 QAP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뭐냐면 어리스메틱 서킷을 대수적인 식으로 바꾸는데 아까 전에 RNCS가 아니라 QAP라고 부르는 대수적 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어떻게 바꿨냐면 더하기 식이든 곱하기 식이든 모두 다 한 가지 형태식으로 바꾼 겁니다. 뭐냐면 AI는 서킷 안에 등장하는 여기 임의의 와이어들 여기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들을 전부 다 AI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게이트 하나의 게이트 오퍼레이션이 수행하는 연산을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쓴다는 건 뭐냐면 AI가 예를 들면 AI가 지금 모든 와이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니트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 게이트의 연산은 여기가 AI1, 여기가 AI2라고 한다면 U라는 컨스탄트가 어떻게 보면 서킷의 모양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AI1과 AI2만 이 서메이션에서 선택을 한 다음 죄송합니다. 여기는 AI1만 선택을 하고 여기는 AI2만 선택을 해서 두 개를 곱한 게
여기 Y가 AI3라고 하면 W가 AI3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하나당 이런 이퀘이션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게이트 하나당 이런 릴레이션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ROCS가 아니라 굳이 왜 이런 릴레이션을 사용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형태를 생각할까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모든 어리스메틱 서킷에 등장하는 모든 게이터들의 릴레이션을 한 가지 형태로 쓴 이유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그리게이션이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해서 여러 개의 식을 한 가지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succinct proof verification이 가능한, 그래서 주로 스나크를 생성할 때 이런 릴레이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리스메틱 서킷을 다 동일한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 걔를 어그리게이션 하기 쉽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이퀘이션이 Q 베리어블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Q 베리어블에 따라서 식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여러 개 있는 식을 한 가지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바꾸냐면 Q, UI Q를 지나는 최소 차수 다항식을 UIX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VIX랑 WIX를 정의를 하면, 자, 얘네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네, 그리고 Q는 뭐 1, 2, 3, 4, 5, 6, 7 우리가 뭐 자연수, 자연대에서부터 디스팅트 하기만 하면 상관없고요. 인터폴레이팅 폴리노미얼을 UI, VI, WI로 생각하면 이 여러 개 있는 식, 이 Q가 예를 들면 뭐 1에서부터 n까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n차 다항식 세 개의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고요. n차 다항식으로 바꾸긴 했지만은 여러 개의 n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여기는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줄였다라고 하긴 힘들죠. 그렇지만 얘를 랜덤한 x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랜덤한 x에 대해서 이 이퀄리티를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랜덤한 x가 이 이퀄리티를 성립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이 폴리노미얼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거고, 그 말은 이 n개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n개 이퀘이션을 성립하는 걸 랜덤한 x에 대해서 이 식을 하나 보이는 거죠. 거랑 동치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슈바르츠-지펠 렘마를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이퀘이션을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리스메틱 서킷을 굳이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스나크를 만들 때 활용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네, 서킷 형태로 바꾸고 서킷을 ROCS든 QAP로 바꾸고, 혹은 여기서 한 번에 증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킷을 한 번에 다이렉트로 증명하는 프루프 시스템을 설계한 경우도 있고, ROCS에서 얘를 증명하는 프루프 시스템 각각의 프루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뭐 수학적인 스트럭처들이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지 증명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지 증명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징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레벨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킷으로 바꿔야 되는데 서킷으로 바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서킷으로 바꾸기 쉬운 형태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암호 프리미티브, 증명 대상이 되는 암호 프리미티브, 저희가 뭘 썼나요? 그 인크립션, 그리고 커미트먼트, 그리고 해시 펑션 이런 걸 썼잖아요. 증명에 썼는데, 왜냐하면 최초의 커미트를 한 대상은 네, 인크립션이든 커미트먼트를 썼는데, 그래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 프렌들리 크립토라고 해서 이 서킷으로 바꾸기 쉬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쪽도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리스메틱 서킷 자체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부터 다 효율적으로 바꾸는지, 서킷 컴플렉스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한 리서치 토픽이고요. 그리고 이 서킷을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걸 다른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ROCS, QAP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수적 방정식으로 바꿀지 또 제한된 것들이 많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프루프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것들을 explosion of proof system이라고, 굉장히 프루프 시스템이 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 그 그래서 다양한 레벨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로 날리지 프루프 프렌들리 크립토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 내성으로 가려다 보면 혹은 뭐 해시 펑션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 영시 증명 자체 해시 펑션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영시 증명에 활용되기 좋은 해시 펑션의 개발이 되게 중요한 연구 토픽 중에 하나인데 제한된 것들 중에 뭐 포세이돈이라는 해시 펑션이 있는데 왜 이게 영식 증명에 프렌들리한 해시 펑션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지 그 차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페이퍼에 있는 테이블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여기 포세이돈 128비트 시큐리티를 가지는 포세이돈이라는 해시 펑션을 자, 머클트리, 리프가 2의 3식성 엘리멘트를 가지는 머클트리의 프루프 오브 날리지를 할 때 컨스트레인트고요. ROCS 형태로 만들었을 때 ROCS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128비트 시큐리티를 가지는 샤256 같은 경우에 서킷을 만들었을 경우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여기 4000이고 여기는 80만이니까 200배인가요?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네, 200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퀘이션 숫자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제로 날리지 프렌들리 해시 펑션 혹은 뭐 인크립션, 그 블록 사이퍼 같은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그런 다음 그 이외에 제로 날리지 프루프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최근 혹은 전체적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그룹 베이스드 제로 날리지 프루프가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된 분야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스탠다드 어썸션 그리고 커먼 랜덤 스트링 모델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왔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비밀 정보의 양에 그 리니어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가지는 프로토콜들이 제한이 됐다가 그 로가리드믹한 사이즈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도 저희 랩에서 제안한 거긴 하지만 서브 로가리드믹으로 줄이는 이렇게 점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줄어드는 연구가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요. 혹은 최근에는 이제 프로브 코스트. 왜냐면 저희 퍼포먼스를 제가 프로브 코스트, 베리피케이션, 베리파이어 코스트, 프루프 사이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개는 효율적인 걸 석싱트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연구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줄였고 그러면 이 부분도 줄여보자라고 해서 아주 최근에는 아예 풀보 코스트를 더 많이 줄이는 쪽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 베이스가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그룹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학적 구조 위에서 설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프리미티브를 기준으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페어링을 쓰는 것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룹 기반 페더스 커미트먼트 스킴의 베리언트들을 쓰는 경우 그리고 MPC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기반 그리고 해시 기반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크게는 위에랑 밑에가 나뉘는 기준은 여기 SRS, URS,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중에서 위에는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 밑에는 스트럭처가 없는 경우. 효율성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효율성은 제일 좋은데 기본적으로 뭔가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자체에 스트럭처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런 경우에는 그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을 생성해주는 트러스트 레벨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러스티드 셋업이 필요한
따라는 신뢰성 가정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효율성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런 신뢰성 가정이 필요 없이 이제 풀리 랜덤한 네,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만 가지고 영지 증명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증대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이쪽 라인이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위에 라인도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이제 양자 내성, 저희가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죠. 양자 내성과 관련해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위에 두 개에 비해서는 밑에 두 개가 연구 결과가 양자 내성이라는 성질은 굉장히 좋지만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MPC 베이스는 아직 여전히 위에는 보시면은 위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여기는 서브로그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프 사이즈 기준으로 여기는 프로프 사이즈가 컨스탄트거든요. 아까 QAP라는 어그리게이션 특징을 활용하면 컨스탄트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는 여전히 리니어 혹은 스퀘어 루트 정도로 여전히 프로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MPC 베이스는 그렇고요. 해시 베이스는 조금 상황이 난데 여기는 이제 로그 스퀘어입니다. 네. 프로프 사이즈 로그 스퀘어에서 MPC보다는 여기가 프로프 사이즈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측면이 있고요. 둘 다 근데 포스트 퀀텀이고요. 기본적으로 MPC 베이스든 해시 베이스든 MPC도 해시 펑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아시아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써야 돼서 해시를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고요.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자, 위에는 MPC 베이스의 장점은 시그마 프로토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3무브 형태이고요. 여기는 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라운드가 많지만 피아샤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프로프 사이즈는 줄일 수 있지만 라운드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장점 중에 하나는 얘를 시그너처 형태로 뭔가 바꾸기가 용이하다라고 해서 시그너처를 생성을 할 때는 양자내성, 그러니까 영지시 증명 기반의 양자내성 성질을 가지는 전자서명을 만들 때는 MPC 기반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그마 프로토콜 베이스 시그너처를 만들 때 네, 포스트 퀀텀 시그너처를 만든다고 하면 네, 이 시그마 프로토콜 자체가 포스트 퀀텀 성질이 있고 그리고 피아샤미아 트랜스포메이션도 네, 제가 이 피아샤미아 트랜스포메이션도 양자내성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베리언트들이 제한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서 SG를 적당히 집어넣는 이 형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커미트먼트 자체도 제너럴 프렌들리 원웨이 펑션을 쓰면 되는데 로우 MC라든지 레인 사이퍼 같은 것들이 제한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프루프 오브 날리지, X에 대한 날리지는 MPC, BSG, KP. 정확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이 2021년 KPQC 기술 세미나에서 네, 좋은 강의를 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지 증명 기반 전자서명 네, 그 부분은 네, 이 기술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제 유튜브에는 제가 네. 봤더니 질문이 없는데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봤더니 그 슈노르 공개키 서명은 이제 피아샤미아 트랜스폼을 쓰면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서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피아샤미아 트랜스폼을 쓰면은 그 메시지 순서가 없어지잖아요. 메시지 앞에서 순서. 이제 그 영지식의 메시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서명에서는 피아샤미아 트랜스폼을 써버리면 순서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공격자한테 뭔가 장점이 생겨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는 그 순서가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해시
해시를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계산 과정이 있고 E를 생성할 때 두 번째를 계산할 때 이 첫 번째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S를 생성할 때 이 두 번째 과정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시를 사용했다는 것만 다르지 이걸 생성하는 순서는 1, 2, 3 순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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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순서는 여전히 순서대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QAP를 뭐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사실 QAP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언뜻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까 뭐 여러 개의 회로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압축하면서 다항식 하나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제 다항식이 있으면 언뜻 n차 다항식이 있으면 그거 확인하려면 뭔가 n번 정도의 연산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QAP 기반 스나크 같은 경우는 n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뭔가 착 해버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n차 다항식인데 어떻게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보시면은,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이 방식이, 제가 여기 SRS를 이용하면이라고 했는데, Structured Reference String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뭐냐면은, 이게 랜덤한 X에 대해서 이 이퀄리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증명자는 X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증명자는 X를 모른 채 그럼 어떻게 하냐? 뭔가 이 왼쪽 요 1번씩 1번 텀, 2번 텀, 3번 텀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뭔가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X, X제곱, X3승 이런 것들이 지수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가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프로버는 이 1번, 2번, 3번을 각각 생성을 합니다. 각각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베리파이어에게 보내면 베리파이어가 하는 건 뭐냐면 1번과 2번을 곱해서 3번이 돼라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페어링이 활용이 되고요. 페어링을 통해서 1번 왼쪽에 1번도 지수 위에 있는 형태, 2번도 지수 위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3번이 돼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한 번 연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게 스킴을 완벽히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어서 직관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베리파이어는 한 번 연산을 할 수 있고 프루프 자체도 1번, 2번, 3번만 되기 때문에 항이 3개고 대신에 프루버는 혼자서 이렇게 CRS가 이런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지수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컴플렉시티가 드는 거고요. 그래서 프루버 컴플렉시티는 리니어, 베리파이어랑 프루프 사이즈는 컨스탄트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이퀄리티를 보이는 거고요. 이 이퀄리티를 보임으로써 첫 번째 이퀄리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이거 오히려 이 스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 다 빼먹고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려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CRS랑 페어링 써서 할 수 있다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것으로 서머스쿨 첫 번째 강연 서지원 교수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